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오랜만으로 느껴? 이정주 기자가 매주 나오다가 네. 회사의 이슈로 격주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뭐 구독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죠? 많이 빠져. 이정주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정주 이름으로 빨리 얘기해. 구독 좀. 아니 저희가 제가 그랬어요. 100만 넘는 거보다 78만 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저희가 사실 70만 같이 돌파한 그러니까, 멤버인데 70만 같이 돌파. 이제 80만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 네. 아니 80만 아니고 78만만 좀 어떻게. 이게 코스프랑 비슷하네요. 7,800. 그러니까 네, 7,800. 우리가 지금 8,000. 8,000을 살짝 팔천을 조정 살짝 받았다가 이제 네. 또 슈팅할 겁니다. 네. 네. 조정이 살짝 온 게 아니라 세게 왔어. 제가 괜히 그 이정주 배당제 얘기했다가 이정주 배당제 이정에. 폭탄 맞았구나. 네. 오늘 아까 안 그래도 저도 방송 봤는데 네. 그 김민석 총리가 뭐 당대표 출마한다라는 단독까지 또 네. 하시고 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여러분들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 네. 구독 좋아요. 빨리 알림 설정. 네. 이정주 빨리 걸고 커피 쿠폰 걸고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김민수 총리 나온다 안 나온다. 빨리 걸고 이정주. 알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 좋아요. 우리 70편의점 예. 위해서 예. 이거 안 걸고 제가 예.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하면 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예. 승리하면 커피권 10잔. 오. 우리 취재 편의점. 아니 커피 쿠폰은 안 줘도 되고요. 네. 구독만 좀 해달라. 구독만. 좀. 커피 쿠폰 저희가 쏠 테니까 구독만 좀. 네. 구독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구독 홍보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식기 전에 이분들이 지금 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광고 타임이라.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왕갈비탕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엄청 납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 훈훈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맛있네요. 네. 형광이 아침 안 먹었구나. 일부러 안 먹고 옵니다. 좋아요. 자, 정성으로 우려낸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갈비, 한국인의 힘. 네, 바로 타임쿡 왕갈비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사로잡는 한 그릇 왕갈비탕.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엄마의 손맛처럼 전통 방식으로 장시간 우려낸 구수한 국물과 커다란 왕갈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든든한 한 그릇 왕갈비탕. 대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갈비살 한 점 올려서 김치나 깍두기를 얹어서 한 숟가락 푹 떠서 드시면 엄마도 감탄, 아빠도 흡입. 한 입 드시자마자 와, 대접이 따로 없겠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 왕갈비탕입니다. 자, 왕갈비탕 한 팩에 800g이거든요. 1,800원입니다. 갈비탕 1,8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요새 18,000원이죠. 불가능합니다. 2만 원인 것 같던데. 2만 원. 예. 자, 비싸죠. 그러니까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와, 살이 통통해요.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받으세요. 그러면 9,800원이야. 만 원도 안 돼. 네, 칼국수 한 그릇도 이거보다 비싸겠어요. 네,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또 300원 포인트 적립해 드립니다. 어때요? 와, 근데 고기가 진짜 많아요. 이정주 기자님 참 잘 뜯어 드시네요. 갈비가 커서 진짜 먹을 게 있겠어요. 네, 어때요? 고기가 진짜 많고 고기도 고기인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오. 살짝 그 달큰한 맛도 있고 네. 이게 또 막 짜지도 않고 예. 삼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감칠맛이 있어요 또 예. 국물에 얼마나 맛있습니다. 예. 식당이 한 2만 원짜리 갈비탕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벌써 다 먹었네. 되게 깊은 맛이 나죠 이거. 네. 예. 그래? 예. 아니 박형광 많이 못 드셨. 자,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어디입니까? 울림가죠. 울림가입니다. 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울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 누적 27번 수상했습니다. 요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에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린 썰은 배추김치, 신선함의 기본이죠.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울림가. 막 드시는 소리가 맞습니다. 역시 울린가. 역시 아직 운림가. 춘추가 안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춘추관에 우리 그 출입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님들과 함께 이 운림가 맛보고 싶어요. 운림가가 청와대 진출하는 그날까지 고 투게더입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아, 가위 예. 말- 만약에 알탕 청와대에서 먹고. 방송하면은 그때도 울림가 오나요? 아 그럴까요? 우리 그 예고 듭시다. 여기 말해도 되나? 아직 그 엠바고 걸려 있죠? 엠바고? 그러니까 곧 아니, 뭐 저희가 나중에- 이런 계획 같은 그러니까 거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네, 괜히 또 괜히 또 아유 힘들어요. 징계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저희가 청와대에 운림가 김치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맛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울린가 김치가 이게 짠 듯 안 짜요. 오. 시원해요? 네, 원래 네. 호남 김치가 좀 짜거든요. 네네. 근데 짠맛을 이제 젓갈 이용해서 담기도 하고 네. 서울 김치보다는 좀 삼삼하기보다는 짠데 예. 이 김치는 짠 듯 안 짠 듯. 아. 제가 여기만 오면 폐륜 방송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김치보다 맛있다. 엄마 김치보다 운림가 김치가 더 네. 맛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뭐 우리 죄송하긴 이정주, 한데. 우리 이정주 어머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래 김치 맛있거든요. 김치 저희 맛있군요. 집도. 예, 궁금하네. 예, 정준의 김치 먹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근데 좀 울린가가 더 나아요. 네, 녹수님께서 광주 운림과 최고 추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ASMR 노봉남님께서 ASMR 주셨고요. 운림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운림가 정말 맛있는 김치입니다. 매월 농수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장윤석 기자님 광고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 달달 외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갈비탕하고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갈비탕하고 맛있어요. 네, 궁합이 딱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네 네. 궁합. 야 이거 팟빵에서 광고를 다 이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 속에서 그렇죠. 계산된 행보를 약간 하고 글루타스라고 울린가는 안 맞는 것 안 같은데. 맞지. 예. 이거 뿌리면 안 되잖아. 예, 너무 갈비탕과 울린가. 진짜 센스가 네. 팟빵 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늘 네. 감사드립니다. 박현정 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꼭 이렇게 2개씩 넣어주십시오. 2개씩. 네, 고기 2개씩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요거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D-2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가 코앞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술자리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고 경찰을 폭행한 주폭 사건의 당사자다. 그 이후에 정 후보 측에서 뭐 판결문, 기사 당시에 나왔던 거 이거 다 반박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김재섭 의원 나오는 걸까요? 우리 국민의힘 출입 기자이신 네. 이정주 기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요거를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이슈가 한번 있어서 정은호 후보가 당시에 초창기에 그 해명을 했었어요. 5.18 관련 네, 그런 역사적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맞다. 예. 네, 논쟁을 하다가 음. 당시에 이제 그런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게 있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실형을 받았거든요. 이제 300만 원 이제 벌금 벌금 네. 300만 원 네, 받았죠. 받았죠.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당시에 CCTV가 있거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말한 것도 아무도 보지 않은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양천구 의회 당시 그 무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소속 없이 이제 민자당 그 출신의 무소속인데 야 민자당 다- 오랜만에 듣다. 당에서 공천을 안 할 때니까 그때. 그쵸, 그쵸. 네, 사실상 민자당의 네. 소속인 사람이 당선된 거죠. 예, 민자당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의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북구 갑이라 해도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우리 알듯이 그렇죠. 한동훈을 누가 봐도 30년 후에 한동훈이 그럼 민주당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국민의힘 계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구의의 속기록인가 그걸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기록이 맞붙는 건데 판결은 이미 그 판결문이 있어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러면 공신력으로 봤을 때는 판결문이 좀 더 정확하죠. 그렇죠. 예. 판사가 어쨌든 이 벌금을 내리면서 네. 그때 만약에 판결문이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뭐 원고도 피고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검사 측도 마찬가지고. 근데 판결문이 양쪽이 재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일종의 이제 법치를 좀 더 강조하고 그런 걸 좀 전통 뭐 법치 이런 걸 좀 더 무게를 두잖아요. 네. 근데 법치를 좀 더 강조하는 정당에서 판결문이 있는데 다른 진술을 얘기한다는 거는 좀 갸우뚱한 면이 있어요. 진실은 저도 알 수 없지만 네. 둘 중에 비교하자면 판결문에 나온 걸로 힘을 봐야 좀 되는 거 더 아니냐. 무게를 좀 더 둬야죠. 약간 보수적으로 볼 때 그렇죠. 더 그게 정확한 거 아니냐. 네. 판사들의 판결 왜냐면은 경찰의 수사 기록 뭐 사건이 이제 그 수사하는 단계에서 네. 다 그런 것들을 사실했을 거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본 이게 거예요? 네. 이미 진실이 밝혀진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재섭 의원은 물론 그때 폭행이 있었고 그 시비가 있었다라는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게 이제 네. 정원호 의원이 그 양천구청장의 비서 시절에 비서실장과 같이 이제 술을 하다가 모 국회의원의 다른 당 소속의 모 국회의원의 비서가 와가지고 합류해서 세 명이서 술을 먹는 상황이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폭행이 오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장행일 구의원 당시 이제 민자당 출신의 그죠. 장행일 의원이 아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폭행 시비가 붙었냐면 정원호 뭐 그때 비서니까 정원호 비서가 그 비서실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 종업원이랑 외박 나가고 싶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던진 겁니다. 네. 타임라인으로 봤을 땐. 그러고 난 다음에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 서로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지방선거 얘기하다가 그리고 5.18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시비 붙은 거야라고 판결문에서 이미 진실을 가려놨어요. 근데 김재섭 의원이 그 판결문 전에 있었던 장행일 의원의 그 의혹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다시 이런 의혹이 있었어라고 의혹을 다시 의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악질적인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려면 그래 내가 폭행이 있었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본인한테는 선거 국면에서는 내가 폭행을 예전에 과거에 30년 전에 했어라는 거를 또 한 번 들춰내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그 뒷단의 설명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좀 그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그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대응해봐. 너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너네 불리해. 요런 그거죠. 지금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재섭 의원이 이런 의혹을 던지는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좀 악질적이죠. 네거티브다. 악질적인 네거티브죠. 너 그렇습니다. 절도할래 강도할래 이제 여기서 선택하라 이 소리 사실. 그렇죠. 그 정원호 캠프에서 기자들에게 그 당시에 1996년도에 있었던 형사 재판 그 판결문 원본을 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자들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그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걸 세게 보도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보수적으로 볼 때도 판결문에 입각해서 볼 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회 질의 과정에서 우리도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보잖아요. 많죠. 국회도 그런데 하물며 그 시절에 95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양천 처음 구의회에서, 있던 처음이죠, 구의회에서 한 처음. 질의인데 네. 거기에서 어땠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런 네거티브가 선거를 판쳐서는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네거티브가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을 좀 다니고 있는데 그 네거티브의 수준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어제 충북에서도 그렇고요. 아 이게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 뜻은 그거예요. 그 왜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네. 조사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사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이에요. 42 대 42 뭐 이렇게 붙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사퇴하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과반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신난 거예요. 요 지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내심. 그러니까 아 봐봐 내가 강성으로 나가니까 윤어게인 나가고 탄핵 반대 나가니까 봐봐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더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은 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네. 그 공소취소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지방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맞아요. 민주당 쪽에 물어봐도 그래요. 맞아요. 조작 기소 특검. 그렇죠. 공소 취소가 아니라. 뭐 이제 네. 단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국힘에서는 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국힘에서는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 이제 걸렸다. 어. 요거다. 선거 전략 원래 없었는데 네. 요거로 밀고 간다. 어. 요렇게 딱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방향성이 잡히니까 발언이 더 세지고 있는 추세다. 예, 이렇게 볼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너무나 명징한 거예요. 기소를 조작해서 조작된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사후적으로 공소 취소도 해야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이게 사실은 상식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딱 프레임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짜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공소를 취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영남 지역에 그런 게 많이 먹힌다고들 합니까? 국힘 관계자를 만나보면? 박 기자 말한 대로 그 조작 기소 그렇게 안 올리고 공소 취소로 올려요 애당초. 예. 현수막을. 애당초 그렇게 현수막을. 얘기하죠. 네, 네. 그렇게 올리고 네. 그 영남 쪽에 대구나 부산 쪽 물어보면 최근에 여조가 많이 좁혀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추세는 우리가 있는 현상이라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박형준 시장하고 이제 전재수 그 후보 간 두 후보 간의 어떤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딱 좁혀지고. 붙었죠. 네. 네, 대구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대구는 넓게는 안 났는데 추경 후보랑 붙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양쪽 다 영남을 중심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면 광역 단체장이 그렇다는 거는 기초 단체장은 다 붙었다 보면 돼 사실은. 큰 어떤 대마들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뭐 특별하게 뭐가 그 문제적 상황이 있지 않은데 이제 뭐 그냥 세결집이다. 그러니까 보수진보 세결집이다 이렇게 봐야 막판에 될까요? 결집을 하고 싶었는데 어. 명분이 찾아진 거죠 지금. 아, 네. 이래서 민주당 안 찍어. 그렇죠. 민주당 안 찍을 명분이 찾아진 네. 거다. 그리고 영남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저는 유권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하는 비율은 비슷해요. 네. 뭐 수도권도 높고 예. 오히려 그 영남하고 호남을 비교하면 영남이 좀 더 산업화가 많이 된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그 자본력도 더 좋고 주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 낮진 않거든요. 호남은 좀 더 농촌지대가 많잖아요. 근데도 코스피 8천 목전에 가고 하면 그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솔직히 좀 짜증이 나죠. 계좌는 계속 빨간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찍고 싶지 않은데 뭘 명분을 해야 돼. 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은 올려주면 야 돈이 전부냐 세상에 공소취소하면 되겠어? 라는 명분을 찾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인식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우리 국민 모두를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모두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했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남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시민들이 야 우리가 국민의힘 찍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나쁘게 안 할 거야. 다 골고루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약간 좀 특이한 아이러니한 생각인데. 아이러니한 얘긴데. 되게 특이한 생각인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CBS가 KSOI에 지난 12일부터 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AR했습니다. 전화 면접 아니고요.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지지율이 44.9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9.8
여기도 좁혀졌네요. 좁혀졌죠. 여기도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서울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인구 구성이 강북보다 강남이 훨씬 많다. 인구 구성이. 그래서 이제 강남 그 이를테면 거기에 소구하려면 이제 중도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 과정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가 된 것도 있고 초반에 굉장히 스퍼트를 내다가 지금 상당히 여기도 영남만큼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CBS 조사니까 네. 이정주 기자가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 저도 회사에서 조사한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아 기사 보고 알았어요? 네, 나한테 아무도 안 아, 알려줘요. 내가 보기 중심이 아닌데. 아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 정원호 쪽에도 물어보면은 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로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 그 뭐 반영되지 않은 조사잖아요. 정원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더 좁혀질 거라 생각했다. 지금 시기에 되면 그러니까 원래 15%, 10%, 5% 원래 예. 시장 서울시장은 예. 아무리 뭐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5% 내외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비대칭이었던 거지 선거 구도가. 그래서 이번에도 5% 내외 싸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쯤이면 사실은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선에 뭐 이제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네. 오히려 너무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난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네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번 예.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사실 5선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현역 시장인데 네. 네. 이렇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오세훈이 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니까 도전자적 마인드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원래 네. 현역 시장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을 붙는 거에 대해서 막 예. 엄청나게 뭐 위기감을 뭐 물론 위기감이 없진 않겠지만 예상을 했던 바다 아, 정도의 그렇군요. 반응이 예. 보이더라고요. 댓글창에 뭐 강남에서 정원호 안 밀려 뭔 강남이라고 오세훈 다 좋아하는 줄 아냐 뭐 이런 댓글도 발견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여론조사 회사에서 하는지는 몰랐지만 오늘 기사 몰랐지만. 보고 알았는데 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석된 거죠. 이게 눈에 띄어요. 중도층에서 정원 후보 지지율이 0.5포인트 하락했어요. 중도에서 이 앞전보다 중도에서 하락했다. 야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네요. 예, 예, 예. 근데 오세훈은 중도에서 5.3%포인트 상승했어요 지금. 요게 지금 좁혀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중도표가 네. 지금 0.5라도 하락세가 있는 것과 정원호 후보가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같은 시기 한 건데 이게 국정 지지도가 이 앞보다 4%포인트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랑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네, 양쪽 표는 갈려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강남 3구와 예. 그리고 정원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예. 강남 3구에서도 그 포션 이거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중도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부동산입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 5월 10일 이제 끝났잖아요. 네. 네, 유예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끝났죠. 매물 처분이 되고 네. 이게 이제 한 달 새 정확히 말하면 3주 새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향후에 6.3 이후에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서울 시민들에게 각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리고 매물난 뭐 전세 이런 거는 오히려 뭐 그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외려 전체 집값 움직이면서 해결하기 쉬운데 네. 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그 정원호 후보가 아직은 명확한 청사진을 내지 않았어요. 부동산 정책에 맞아요. 대한 분명한 게 없다. 어젠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네. 얘기 하나 했죠. 예, 이제 무소득 그렇죠. 네, 그리고 소득 이제 없는 분들. 은퇴한 이후에 그렇죠. 재산세는 좀 깎아주겠다. 그렇죠. 예.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예하거나 아니면 이걸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부동산 표심을 향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세제 개편을 말한다면 네. 그 정원호 후보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걸 층위를 갈라서 네, 네. 섹터별로 이런 공약을 내겠다. 네. 근데 그렇죠. 요 부분이 지금 중도층이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8천이라는 지금 코스피 8천 앞두고 있는데 8천이라는 숫자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점을 언제 파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상징성을 봤을 때 8천 정도를 도달하면 네. 8천에서 파는 게 아니라 8,200에서 팔아요 보통. 그러니까 8천에서 내가 팔겠다 하지만 네. 바로 팔진 않거든요. 음. 그럼 8,200이나 특정 숫자에서 조금 오버플로에서 팔거든요. 네. 그럼 그 차익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 이게 그냥 큰 돈을 막 지금 뭐 난리던데 삼전 닉스에서도 셔세권을 그렇죠.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네, 셔틀. 조금씩 셔틀버스 예. 하이닉스 셔틀버스 가는데 그리고 예. 이수지 씨도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아들 하이닉스 다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양극화에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김영국 씨의 말한 대로 IT와 그 특정 분야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 지금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만 올라가니까 거기서만 막 배당 지금 뭐 나중에 이 사람 성과급 6억 받네, 몇 억 받네, 그렇지. 벌써 이런 그러니까 소리다. 그걸 가지고 뭐 집 사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주식 빼고 그러면 네, 집 이 산다. 사람 직원들은 자사주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차익 효과 플러스 네. 보너스 성과급 플러스 네. 받으면 목돈이잖아요. 네. 한 5, 6억 될 거예요. 네. 못해도 그럼 그 돈을 들고 네. 그 돈을 은행을 갈 거냐? 네. 그렇지 않죠. 집을 산다. 공장들이 이제 보통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네. 평택, 뭐 동탄 네. 이쪽에 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 강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핵심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또는 이제 비거주 다주택자 한 일거주라 하더라도 1주택인데 뭐 일주택인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비거주 하는 경우 그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다 그렇게 이동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부터 사겠죠. 그쵸. 물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주할 때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어쨌든 여유 자금을 굴리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주식으로 향할지는 조금 있다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선거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에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건데 일종의 이제 영남 지역에서의 박근혜 효과는 있냐 실제로 없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그 상당히 박빙이라고 알려져 있던 경남의 경우에 오히려 김경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울산도 붙어 있고 부산도 붙어 있고 대구도 굉장히 붙어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박근혜 선거의 여왕이 뜨면 또 판세가 뒤집어지느냐? 우선 영남 출신이. 근데 뭐 우리- 박근혜라는 인물이 그래도 영남에는 아직까지는 그 TK는 아직 PK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TK에선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뭐 그 뭔데 저 사람이 뭐 탄핵까지 당했던 사람인데 네, 뭔데? 라고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등장함으로써 야 박근혜는 그래도 괜찮았어. 성공이었죠. 박근혜는 성공이야. 불쌍해. 약간 네, 뭐 역설적인. 되게 웃기는 얘기지 서글픈 네, 얘기지만 사실은, 네. 윤석열은 국정농단도 하고 내란까지 일으켰던 사람이고 네. 박근혜는 국정농단만 일으켰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영남 정서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사실 외부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당에서 봤을 때는. 근데 박근혜는 거의 뿌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먹히는 정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그 후보도 박근혜 만나겠다, 예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사실 민주당은 박근혜를 굉장히 뭐랄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영남에서 느끼는데 TK에서 아 김부겸은 그래도 박근혜를 찾아뵙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성사되진 않을 거다.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달라. 나는 그래도 TK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너네 정서에 맞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보수 표심을 그렇죠. 좀 그 원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 진영에서는 예. 잘한다고 좀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K의 선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지 마래. 중앙당에서 오지 마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효과? 그 두 가지인데 저는 박근혜 표는 없다고 봐요. 오, 박근혜 표는 없다. 첫 번째 표는 없어. 표는 네, 없는데 네. 이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 박근혜 표가 있었다면 예. 유영아가 이겼어야죠. 경선에서 그러네. 이겼어야지. 예, 아 네. 똑똑해. 예, 예. 냉정하게. 아니 추경호를 뭐로 줍니까? 그러네요. 박근혜가 밀어주는데. 그렇지. 예, 예. 손 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근데 그때 경선 때 보면 유영아 후보가 박근혜 후보 뭐 지원 사격하고 손 들고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질 것 같으니까. 예, 손 들어줬는데 졌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예, 그 무슨 개쪽입니까 나중에. 예. 예. 그래서 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박근혜는 예, 그 선거 여왕이라는 게 그것도 간당간당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왕 자리만 찾아서 다니는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분석이 있죠.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왕이 된 거지. 지는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물론 전장을 잘 고르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러나 진짜 여왕이라면 지는 싸움을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막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막 민간인이에요. 선거법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유영아 의원이 그 후보가 되면 하여튼 뭐 저기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손붙잡고 다 다닐 거다. 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예. 후보가 되면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서문시장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추경을 꺾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거죠. 왜? 질 것 같으니까. 예. 예, 저는 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 못 봐요. 나갔다. 안 예. 나갔다. 근데 그래서 박근혜의 전 직접 표가 있냐? 표는 없어요. 표는 없는데 이제 그건 있죠. 원래 사람이 그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고 박근혜가 잘 되긴 못해도 못 되긴 할 수 있어요. 예,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예. 뭐 박근혜 찾아간다고 해서 한 표 더 오냐 그렇지 않아. 근데 안 찾아갔을 때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네. 요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 어필하는 거 선거 전략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 달성군에 이진숙 후보가 또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달성군을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좀 한번 해봄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 인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취재 결과 좀 어떤 소식들이 종합이 됩니까? 아 제가 어제 그 캠프하고 전화하고 왔습니다. 오, 네. 이진숙 후보하고 또 자주 네. 통화하는 사이. 네, 예. 그 캠프. 이진수 후보는 통화가 안 돼요. 이진수 후보 저를 요새 싫어하기 안 돼? 때문에. 아 그래? 예, 제가 그 수갑 찬 거 갖고 예전에 많이 때려서 예, 예. 예, 제 전화 절대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한동훈 이진숙 한동훈 이진숙. 예, 한동훈 이진숙 주진우 제 전화 안 받는 세 명. 3인방. 예, 절대 안 받습니다. 예, 그 이정주 전화 안 받는 3인방. 예, 요거 뭐 안- 오늘 썸네일 제목이네. 뭐안 받아도 좋아요 가면 저는 뭐 네. 안 걸로 하고 때리면 되니까. 예, 근데 예. 이진숙 후보 캠프랑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달성군이 지금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네. 그 엊그제 1,200명인가 1,300명 탈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김부겸 후보로 쪽으로 갔잖아요. 갔어요. 하영하라고 예전에 1,300 몇 명이. 예, 달성군 전 의장. 예. 그러니까 전 달성군 군의원이었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명단 들고 우르르 같이 갔나 봐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갔더니 그 1,300명이 추경호 의원의 원래 지역구가 달성군인데 거기에 친추경호가 있고 반추경호가 있대요. 밑에. 뭐 있을 수 있지. 대구 내부에서 안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 수하 세력 중에 반추경호 세력이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추경호랑 사이가 나쁜. 아. 그쪽 사람이 하영하 전 군의장 비롯해서 넘어간 거예요. 싹 끌고 김부겸으로. 김부겸으로.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 추경호야 어차피 나 반대자니까 가라 임마 하는데 네. 달성군 소속 당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선거 뛸 사람이 없네. 네. 이진수 후보가 피를 보는 거예요. 전략공천으로 왔는데 네. 그럼 보통 그 전에 당협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네, 물려받아서 아 이렇게 누구하고 지역도 잘 모르니까 알려주고 네. 잘해봐 이렇게 네. 도와주고 가야 되는데 예. 추경호 후보가 싹 간 다음에 여기서 절반이 지금 기둥이 쏙 빠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 입장에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캠프네. 이것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피하 구분이 뭘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가는 건 좋은데 네, 이 사람이 갈 거라고 알고 있는 것과 네. 갈 거란 걸 모르고 전혀 갑자기 기둥 빠진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 예. 대처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뒤통수 맞은 꼴이 될 수도 있죠. 네, 어차피 갈 사람들은 정치인 하나에 그 바둑처럼 그 다음 플랜을 보는 거라서 갈 사람들 가는 거는 큰 변수가 아니에요. 네. 너 언젠가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다음 플랜 B를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나 요걸 메꿔야지. 예, 예. 근데 이진수 캠프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 와중에 달성군 쪽에 기초 의원들 있잖아요. 뭐 군의원 뭐 이런 것들 예. 다 추경호 쪽에서 경선 다 해놓고 갔어 지금. 왜냐면 이진숙은 그냥 혼자 딸랑 온 거야. 너는 의원만 해라. 나머지 기초단체 그 시의원들 조직은 다 추경호 다 조직이다. 공천해놓고 갔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공천에 힘이 없지. 예. 불복한 사람들이 아침마다 캠프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뭘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네, 아침마다 아침마다. 캠프에 와서 난동을 부린대요. 네, 이진우 캠프에 와서. 그러니까 야, 이진우 캠프 이거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우리가 공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알바 뭡니까? 무조건 뭐 이런 부패 공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밀실 공천 물러가라 이런 식의 구호를 네. 와서 그냥 드립다 눕는 거예요. 그럼 선거 캠페인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부에서 도와줘도 지금 이가 시원찮을 판에 할 판에 같이 뭐 예를 들면 힘을 내야 되는데. 으쌰으쌰해서 예. 아이 설사 추경호 쪽 사람이어도 음. 후보님 뭐 잘했습니다 해서 으쌰으쌰해도 네.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사실 여기는 우리 동네 내가 음. 내 나발인데 뭐 왔다가 그냥 가세요 하면서 으쌰으쌰 해도 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약간 악재 아닌 악재 네. 내부 악재에 지금 좀 처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곤혹스럽다. 이기긴 이기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박형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용 후보에 대해서 이기긴다. 이게 거의 달성군이 워낙 이제 보수세가 셌었고 그러니까 예전 공단지대래요. 맞아요. 예. 네, 1100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네. 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평균 연령이 44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의 군 단위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고 그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꽤 있는. 그렇죠. 이게 네. 저희 누나도 달성군에 사는데. 오! 아, 지금요? 야 지역 주민. 근데 네. 그 사실 이게 젊은 지역이라고 해서 대구는 좀 다른 느낌이 달라요. 있어요. 예. 아.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 대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지방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진수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실 젊은 유권자들은 다 유튜브 보시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보를 사실은 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직까지는 TK에서 있기 때문에 보고. 아직도 네, 있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먹혀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실. 대통령 되더니 자기제 없애려고 한다. 요 프레임이 딱 작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대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아직 걸려요. 예, 많이 좀 바뀌려면. 대구는 바꾸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죠. 좀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선거 그렇죠. 캠페인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부산 네. 갔다 왔잖아요. 네. 아 봤어요. 갔다 왔잖아요. 하정 이렇게 하정우 수석도 보고 그 논란이 많이 됐던데 선배 영상이 아니 근데 그게 펜코에 나왔잖아요. 펜코에. 근데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아니 무슨 펜코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까지 보세요. 아니 극우 아유. 유튜브들이 많이 퍼가더라고. 아니 왜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셔? 아니, 저도 좋아하시는 건 저도 좋은데. 자세히 아는 건데 장선배 아니, 얼굴밖에 안 보이던데. 아니 제가 그 짤방에. 그러니까 장 아니. 선배의 그 밀착 취재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네. 그 민주당에서 구포시장을 추천했어요. 네. 그 북갑의 민심을 보려면 구포시장을 시장 가셔라. 가라. 갔더니 전부 위드훈이야. 그 아. 하얀 그 셔츠에 그죠. 그 하트 그죠. 빨간 하트 다시 상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장보고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아 만나니까 반갑다고 하시면서 알아보는구나. 정말 많이들 알아보세요. 위드훈이 분들이 알아보시면서 막 이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한동훈 대표 좀 그만 비판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착하게 예. 생기니까 비판하죠.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부산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 여유 있게 이기는 분위기는 결단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갑이 쉬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한동훈 후보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바가지로 욕 먹었어요? 바가지로 아직까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욕을 먹습니다. 예. 너가 한동훈 대변인이냐? 전망은 그럴 수 있죠. 지지자냐 못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오늘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한동훈이 뭐 한국판 맘다니식 캠페인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김상욱이 하는 것 같던데 맘다니 캠페인. 네, 근데 저는 이 오늘 질문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어디다 맘다니를 한동훈의
맘단이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맘카페 아니에요?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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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네. 실제로 그 위드훈이에 오신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한동훈이 되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맘단이랑 비교한 것 같은데 맘단이는 실제로 사람들을 뭐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물어보고 왜 트럼프 지지했냐, 그치. 뭐가 힘드냐 이런 걸 막 취합을 해가지고 맞춤형 정책들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뭐 사는 곳 그렇죠. 동결하고 맞아요. 집값 동결하고 예. 뭐 버스 무료로 하고 맞아요. 식료품 예. 시에서 운영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내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으면서 뉴욕 시민들이 한 9만 명 정도 물론 그렇습니다. 외집 분들도 있지만 예.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공약이 없어요 일단. 제가 북구에 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아니에요. 그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절실하긴 했어요. 어. 제가 본 한동훈 후보 제가 3인을 다 이제 밀착해서 취재를 했는데 절실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절박하죠. 절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지게 네. 되면 정치 생명이 거의 아웃 분위기니까 그렇죠. 굉장히 절박하죠. 그거는 이제 사실로 제가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뭐 세부적인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딱 손에 잡히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로 그런 공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부 사람들만 와가지고 거기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거예요. 얘기도 많이 해요. 그치. 외지인이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하는 게 무슨 소용? 그게 그치. 맘단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한동훈 맘단이랑 비교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맘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 근데 언론이 그렇게 메이킹을 해주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 언론 기사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예,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지역에서 썼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지역에 편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한동훈이 되면은 이렇게 이미 배팅을 한 거죠. 한동훈 쪽에 아, 미리. 이 매체가 미리 어. 그런 거 아닌가. 예. 보통 일종의 이제, 이제 예. 한동훈 띄우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매체가 한동훈 띄우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 매체가 그렇죠. 그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되면은 나중에 뭐 뻔하잖아요. 가서 우리 그렇죠. 이렇게 놓았는데 뭐 없냐? 뭐 아. 당연히 청구서 날릴 거고.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부산 선거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울산 얘기도 했는데 울산도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다. 단일화 아,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울산 너무 예, 안타까워요. 울산. 예. 저 울산 빡세게 취재를 했는데 예. 울산 갔다 왔죠? 예. 전 가진 않았는데 예. 아니, 뭐 울산은 제가 이제 고향이니까 주말에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네. 울산이 지금 5파전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아 예. 예, 아예. 왜냐면 국민의힘도 단일화 이슈가 있거든요. 박맹우까지 네. 안 하고.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박맹우 후보랑 김두겸 지금 현 시장 후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예, 그리고 김두겸 쪽에서는 박맹우의 표가 한 지금 8% 7-8% 나오는데 단일화 하더라도 이 사람의 표를 다 못 끌어온다. 반만 가져오고 한 반은 김상호한테 갈 거다. 그럴 거면 우리가 단일화할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 사실상 그 박맹우에게 어떤 박맹우의 지분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있고 박맹우는 단일화 해주는 입장에서는 지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못 받으면 단일화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거기도 단일화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네. 이제 뭐 김상우 후보랑 뭐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랑 그리고 진보당 김정은 후보 요 세 분이 이제 단일화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네. 지금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세 분들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중앙당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진보당에서는 김정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와가지고 단일화를 사실 하면은 김상욱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본인도 당을 위해서 어떤 지분을 챙겨야 되는데 이 요구 사안이 제가 취재하기로는 구청장과 시의원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자. 시장 단일화만 하지 말고 구청장과 시의원 같이 하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100% 여론조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후보가 거의 유리하죠. 될 가능성이 크죠. 당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그렇게는 다 힘들다. 이런 좀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김상우 후보도 사실은 진보당의 표가 없으면은 좀 울산은 쉽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알아요. 왜냐하면 진보당 표는 울산 한정에서는 이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으로 몰리는 표가 아니에요. 고정표거든요. 진보당 고정표. 네. 안 가요 다른 데로. 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표가 안 오는 걸 김상호 후보도 알기 때문에 네. 진보당이 단일화 해주면 그래도 좀 뭐 좀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네. 선거 연대하기로 했는데 근데 중앙당에서 약간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섭섭함을 좀 표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소탐대실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빠르게 교통 정리가 필요하고. 근데 이게 지금도 좀 늦었어요. 왜냐면 오늘 그쵸, 내일이 오늘 후보 후보 등록해야 되는 네. 날인데 그쵸. 후보 등록하면은 기본으로 3, 4억을 쓰거든요. 음. 후보들이. 왜냐면 뭐 차 빌려야 되고 그런 거 안 선거운동원 하겠다는 거죠. 알바비 김상호.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진보당이랑 아, 조국신당 그렇죠. 후보들이 거기는 돈을 돈을 쓰잖아요.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단일화 더 하기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불경 전체가 음. 경남이 조금 김경수 씨가 좀 나아졌고 네. 이전에 비해서는 음. 부산하고 울산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상황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는 이제 박 기자 말한 것대로 맘단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한 거 하나만 첨언하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거를 좀 갖다 붙여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저는 딱 하나예요. 우스워 좀. 네, 아니 어디 맘단이가 고문 검사를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네? 어느 쌍팔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짓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맘단이는 단순히 어디 돌아다니고 뭐 어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맘단이가 아니에요. 그 그럼요. 사람이 1대 99 월가를 향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울분 그리고 그게 지금 대도시가 됐을 때 뉴욕처럼 이게 메트로폴리탄 같은 큰 도시에서 발생하는 기본 지대 비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사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옵션인데 기본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다고요. 그럼 대도시에서 밀려나요. 개토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뉴욕의 어떤 빈민층을 집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 음. 그런 어떤 정신을 맘단이라고 본 거지. 한동훈 전 대표 보세요. 뭐 정영근 데려와놓고 뭐 그 말이 많아요. 후원회장 아직도 처리 안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개소식 날 안 나왔던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왔다는데 건강상이에요? 그거 혹시 취재해 봤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예. 전화 안 받아요? 예, 네. 고문 당하셨나? 모르는데 네. 아니 그 정영근 전 의원은 제가 볼 때 그 최근에 이제 어떤 활동이나 뭐 영상만 봐도 건강이 나쁠 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못 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형근 전 공안검사의 상징은 80년대를 살아온 모든 시민들이 진짜 악명 높게 듣고 있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쵸. 진짜? 네. 이근한이라고 고문 네, 기술자. 그렇죠. 이근하는 네, 잘 김근태 아는데. 의장을 네. 고문 했다. 그 지시했던 바로 정영근을 후원회장. 근데 그 사람의 입장하고 완전히 대척점이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 보수를 개혁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보수 개혁의 그러니까요. 취지가 고문 검사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 쓰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이런 진짜 전두환 때 찐 보수인 정영근마저도 나를 지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영입한 예, 거래요? 그럼 전두환한테 가서 임마 지지 받아. 그럼 이순재한테 가서 언제는 전두환하고 뭐 매끈다니 어쩌니 하더니 네. 아 왜 아니 전두환 시대 공안검사 정영근 지지 받아서 내가 보수한테 지지 받아 할 것 같으면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하고 화해하면 되겠네. 전두환보다 윤석이 좀 낫잖아요. 그래도 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거를 다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 선거에는 정영근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쵸. 한동훈 캠프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왜 있다는 거 왜 모르겠냐 우리가. 근데도 모셔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먹힌다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먹힐지 안 먹힐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 요거만 하면 한동훈 전 대표 많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실제 본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득과 명분 중에 아까 박 기자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논란 왜 모르겠어? 예. 공안검사, 고문검사 의혹 왜 모르겠어? 예. 그게 왜 우리의 동료 시민 이런 가치와 예. 배치된지 내가 왜 모르겠어? 예. 근데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데려왔냐?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네.
그 말즉슨 표에 도움이 되면 신용이네.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본인한테 이득 됐으면 그때 계엄 이후에 12월 8일 한덕수랑 한덕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쥐가 정권 잡을 수 있으면 한덕수랑 짜옹 하려고 했잖아. 그 논리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머리로 하는 거죠 게임처럼. 네. 본인이 무슨 계엄 막았니? 이득이 됐으면 안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사상과 철학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한테 당장 이득이 되면 우선 취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와 실수가 나온 거다. 그 전북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북 얘기 좀 해볼게요. 전북이 지금 그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 판이 좀 흔들린다. 어제도 보니까 전북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창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또 전북 정통한 네. 이정주 기자가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취재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까지는 아니고 저희 전북 CBS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해요. 네, 네, 지역 기자들이 지역 정확해요. 기자들이 잘 알아.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뻐꾸기처럼 약간 가서 좀 원래 네. 직접 걸어야 되는데 네. 김관희 기자 바빠서 전화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김관희 매치하는 네. 저희 송승민 기자라고 있어서 CBS 전북 기자. 예. 물어봤더니 지금 전북이 그 어떤 그림이냐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쨌든 공천을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뭐 저 안호영 의원 네. 뭐 단식할 때도 다 네. 정리한 것도 이현태 후보 예, 컨택부터 예. 시작해서 물론 시작은 이제 대립이 그 대납한 거 이제 그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전북의 정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반청 정서가 강하대요. 그래서 약간 동남풍이 아니라 서남풍이 분다. 오. 지금 서남풍 네. 반 정청래 그리고 호남 공천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호남 쪽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어제 댓글창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 여파 좀 있을 거예요. 어. 네, 영광 쪽 영광군수 지난번에 뭐 한번 당의 윤리감찰단 뭐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지나갔어요. 네네. 네, 무슨 돈 얘기 나왔다가 근데 거기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매체들도 있고 네. 지금 호남 쪽 공천이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생각보다 중앙 정치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냥 원사이드로 당선이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나중에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장 대어가 지금 김관영 지사예요. 네. 그러니까 김관영이 탈당하고 무소속 붙었는데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당선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전당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김관영 지사는 사실 무색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있다가 안철수 국민의당도 갔다가 다시 또 민주당 들어와서 당을 여러 번 바꿨죠. 네, 이제 그런 색채인데 뭐 친문도 아니고 뭐 친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뭐 친노 때는 정치 안 했지만 근데 이분이 지금 약간 친명을 기치로 걸었거든요. 네. 원래 친명 쪽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면 친 김관영이에요. 그냥 약간 그냥 홀로 있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이거를 명청대전 정청래와 이재명 쪽으로 전선을 갈랐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이재명 쪽이다.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네. 이미. 캠페인을 그렇게 하고 있다. 반정청래 쪽으로. 캠페인. 반청 노선. 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저는 이제 그 단식했던 안호영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당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아마도 민주당 당심으로 몰리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가 유리하지는 않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취재한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당선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어렵죠. 네, 홍준표가 거의 그렇죠. 유일무이한 예. 그렇죠. 뭐 그 정도의 느낌이 옛날에 아닐까. 주호영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수성. 수성에서. 그렇죠. 예, 수성에서. 예. 그 대구시장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시장은 수성. 당적 하나. 수성. 네. 주호영 의원. 주호영 주호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어렵듯이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간판 없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 지역주의가 언제 바뀔까? 아니 정말 근데 대구랑은 제가 봤을 때 그 물론 대구도 호남은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예. 광주 이런 데는 전북이 조금 더 당세가 좀 더 강한데 네. 민주당도 그 전남하고 광주는 좀 다른. 광주는 그 당 달고 나와도 날아간 사람 한둘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대구 시민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광주는 그래도 심판을 네. 해서
한번 안철수당으로 바꾸지 않냐. 네. 근데 여기는 33년째 GRDP가 꼴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은 안 바꾸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아이고 11시 2분인데 그래도 수도권으로 와서 평택 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어떻게 그 오자구도로 가는 겁니까? 단일화 될까요? 어떻게 아까 보세요? 우리 박 누가 먼저? 기자님이 아주 유력 인물과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유력 인물 누구랑 제가 딱 통화했어? 돌아왔는데 딱 취재하고 있어. 누가 봐도 목소리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아 취재 중이구나. 목소리는 당선권이야. 목소리는 의원이에요. 목소리가. 예, 누구예요? 아, 이게 계속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황교안 후보랑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 황교안 후보. 네, 네. 황교안 후보 왜 제가 통화했냐?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굉장히 많이 급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면 진보 진영도 단일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이동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유이동 후보 쪽에서 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받으면 단일화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도 부정선거까지 받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이겠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또 확인했더니 재차 확인했더니 아 나는 단일화 없다. 너는 지금 질문이 틀렸다. 네. 내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정책으로 치를 건지를 물어야지 왜 네. 단일화만 물어보냐 나한테. 혼났네. 네. 맞는 대답이네요. 그런 네, 얘기하고 맞는 대답이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유이동 후보랑 만났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후보 등록하면서 만났대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근데 뭐 별 얘기 없이 예. 지나갔다.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예. 막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지금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가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서로 네거티브를 많이 하면서 근데 그래도 좀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랑 그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 황교안 전 대표의 드랍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사실은. 황교안 쪽으로 될 리는 없으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도 힘들 것 같은데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까지 한다면 드랍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어차피 이 판국에서 이렇게 네켓넥으로 먹혀버리면 아예 차이가 나야 그렇죠. 하기가 쉽지. 너무 붙어 있어. 예, 이렇게 하면 서로 단일화 그 여조 문항조사 하다가 끝나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없고. 근데 물어보니까 진보당 쪽 사람들을 최근에 이제 만나 물어봤는데 네. 어떠냐 단일화가. 그러니까 진보당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후보 단일화 같은 게 네. 결국은 그 한 지역에서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네.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럼 중앙당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울산이나 네. 여러 군데서 여기서는 이렇게 양보하고 진보 진영이 빅텐트를 쳐서 네. 내란 잔당들 그리고 계엄 세력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네. 진보 진영이 서로 그거를 통합을 해서 양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켜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 1대1로 여조하고 여기서 1대1로 여조하고 감정 다 상해버리고 이게 무슨 단일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당도 할 의향이 있고 하고 싶은데 지금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 진보 진영의 빅텐트가 쳐지면 흔쾌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민주당과 그 진보당 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뭐 이렇게 양당의 단일화만 하고 둘이 합쳐서 또 다시 합쳐야 되고 그쵸.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피곤한 별 상황이 의미가 없어요. 감동이 네. 없잖아요. 그쵸. 그 지금 감동이 말한 없는 것처럼 단일화죠. 사실은 전국 선거 다 그렇죠. 통틀어서 약간 그렇죠.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역마다 조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맞죠. 근데 네.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는 단일화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중앙당에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네. 했죠 이미. 근데 이거를 지역에서 알아서 하기에는 전국이 걸려 있는. 근데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지역에서 알아서 하냐라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저기서 이게 알아서 하라는 소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예, 예. 알아서 하라는 소리가 야, 예. 거기서 다이다이로 다 너네끼리 전문 용어 다이다이. 예, 다이다이 1대1로 맞다이. 너네끼리 1대1로 매칭해서 다 여조해라 그러는데 진보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요? 예, 예, 그렇죠. 다 지역별로 1대1로 여조해보면 다 지는데 그거는 그쵸. 전통적인 그 진보 연합의 그 방식이 아니에요. 연합 정치를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선거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만 취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막 그랬는데 이 막판까지 쉽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등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예, 그리고 심지어는 투표용지 인쇄한 다음에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단일화는 성공하지 못한 단일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완주하는 게 낫다. 피가 튀든 말든 완주하는 게 낫고 이게 국민들한테 사실 유권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권자들의 축제예요. 선거는. 그죠. 그 정치인들 간의 어떤 그 정치 협상 이합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이 흔쾌하게 한 표 야 이번에 내란 청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난 이번에 이 당에 이렇게 투표하겠어라고 딱 그 투표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막 힘들어 가기 싫어 차라리 어디 등산 갈래 이렇게 되면 이 선거는 망하는 선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치권이 유권자들이 기분 좋게 투표장에 신나서 나올 수 있게 그런 판을 만드는 게 사실은 중앙정치의 역할인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민주당만의 선거 요게 아니라 뭐 진보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그 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평범하고 보통 시민들이 중도의 유권자들이 흔쾌히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판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비판이 올라오고 있겠지만 안 보겠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가 이기더라. 그렇죠. 어떻게 통 크게 통 크게 이기더라. 그리고 그런 정치의 역사가 결국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말씀을 좀 그게 또 드리겠습니다. DJ가 말했던 정신이에요. 과거에. 민주대연합, 그 민주대연합론, 연합정치를 해야 되고 연합정치. 저는 이제 호남 떠나서 DJ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호남에서 그거예요. 이렇게 다 연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때 DJ가 남긴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통합을 할 때는 팔을 내주고 이를 취하라고. 이걸 5대5로 하려면 누가 통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어쨌든 DJ가 호남을 기반으로 가장 큰 정당이고 총지였잖아요. 근데 단일하면서 막 5대5로 막 너 이거 뭐 이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계산 콩세듯이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할 만한 거 가지고 그냥 싸우면 아무것도 내가 못해.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팔을 내주고 흔쾌히. 그럼 여조 80%만 하고 여조 가면 그렇게 하자. 큰 틀에서 정신을 흔들지 않으면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작은 정당들이 끌려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고 어차피 이 전체 빅텐트의 큰 형님은 민주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끌고 가야 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렇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잘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인데 한 2분만 더 해도 네. 돼요? 2분만? 네. 제가 이정주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 얘기는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주식 동아리. 네. 삼성전자. 네. 저 몇 주 안 되면 소액주 줍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죠. 소액주죠, 수익 좀 소액주죠. 받겠는데.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제 노조 파업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됐고 더불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테면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국민배당 검토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김용범 실장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샘 올트만을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CEO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산당 배급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락을 잘 모르는 그죠, 문맥을 잘 그죠. 못 읽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왜 공산당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이정주 기자한테 물어보고 공산당이라 말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다. 예. 근데 요거는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IT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을 통해서 뭐 나오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김용범 실장의 그 좋은 아이디어 중 던지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예시로 거기다 가칭이 나잖아요. 국민 배당금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노르웨이 뭐 국부펀드나 네.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거를 펼쳐 나갔지 초과 세수가 있었을 때 이런 고민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UAE도 마찬가지고 아랍 국가나 그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예전에 1900년대 중반 이런 데 보면 자원의 저주에 많이 들어가요. 갑자기 못 살던 동네에서 천연가스 폭발해 버려. 갑자기 못 살면 다이아몬드 나와. 그러면 이제 거대 제국들이 들어와서 식민지 그 자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털어먹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초과세수를 활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잘 보시면 세수가 서플러스 잉여로 나오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인간사의 그 사람 똑같거든요. 본능이 뭐냐면 못 사는 집은 사이가 좋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거든. 근데 콩 넘치잖아요. 대부분 칼부림 나요. 예, 대부분 재산 싸움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벌집 봐. 그렇죠. 잉여 생산이 됐을 때 인간의 본능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국가도 비슷해요. 잉여 생산이 나오면 벌써 노조 파업 들어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의 그 권리가 없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딱딱 쪼갤 수는 없지만 기업가 정신의 어떤 어이구. 투자 정신, 뭐 임직원 그리고 노조의 어떤 그런 기업, 하청업체의 기업 다 있죠. 다 있는데 저는 국가에서 전력 공급 그리고 평택이나 용인의 용수 공급, 부지 공급, 세액 공제 국가에서 페이버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배분할 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 문제가 다 기업의 몫으로 갈 것인가, 국가는 희생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는데 그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만 우리 박형광 기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5%만 갖고 그러냐? 기업의 85%,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사내유보 164조 이 얘기는 왜 안 하냐? 그리고 실제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물 안 썼냐, 전기 안 썼냐, 네. R&D 그다음에 세제 뭐 이거 그죠. 싹 다 하면 삼성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 협력업체 거기 있는 노동자들 얘기는 왜 안 하냐? 왜 정규직 노동자 얘기만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 노조의 그 성과급 투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너넨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뭐 귀족 노조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삼성 노조가 성과급 투쟁을 해서 높은 우리 성과급을 받아놓은 그 기준을 딱 마련해 놓으면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노조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있는 노조들도 그만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2% 받던 거 우리 그러면은 삼성 15% 받으니까 5%라도 줘라 정도의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차원에서 좀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갑론을박, 백가쟁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정돈된 의견을 우리 용감한 기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무려 15분이나 더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이정주 기자는 다다음 주에 그리고 박형광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